마지막 시간이죠. 화이팅 하시고 아까 거기 별표 친 데에서 거의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죠? 네, 먼저 제가 133페이지부터 먼저 잡을게요. 133페이지. 거기 양가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 순환 변동이 4개의 국면과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가 잘 출제가 됩니다. 거의. 여기 이제 보시는데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동산도 경기가 순환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요. 경기가 이렇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다시 또 좋아집니다. 꼭대기점을 제가 아까 무슨 점이라고 그랬어요? 정점이라고 했죠. 정점이라고 했고 바닥점을 저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도 평균 경기가 있어요. 평균 경기가. 그래서 평균 경기가 이렇게 있고 4개의 국면으로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기가 좋은 것을 아까 호황이라고 했었죠. 그죠? 호황. 호황이라고 하고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상향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후퇴가 옵니다. 후퇴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습니까? 불황이 돼요. 불황이 되고 여기가 하향 시장이 되죠. 다시 회복이 옵니다. 회복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까 왜 확장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확장 국면이다. 여기가 이제 확장 국면이에요. 확장. 자, 여기는 이제 수축 국면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수축 국면이다.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이제 물어봐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한테 중시 현상을 물어봐요. 누구 중시냐? 중시 현상. 자,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매도자가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거래를 합니까? 거래를 좀 미룹니까? 미뤄요. 그죠? 미루기 때문에 매수자는 자꾸 땡기려고 하죠. 그럼 매도자는 안 팔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중개업자라면 매도자 입장을 서야 돼요. 그죠? 매도자 중지가 안 돼요. 팔자로 매도자가 잡는 거죠. 그럼 수요자가 더 많으니까 가격이 더 상승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수자. 자, 여기 매수자 시장이에요. 자, 매수자는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계속 삽니까? 거래를 미룹니까? 미루기 때문에 매수자가 칼자루 잡아가고 있어요. 얘가 거래가 해야 거래가 성사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도자는 오히려 땡기려고 할 거고, 매수자는 기다리려고 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수요가 많으니까 더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매도가 더 많으니까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걸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가격도 하나의 이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부동산, 자, 요새는 잘 출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경기 측정 3대 경기 3대 측정 지표가 가격 변동도 들어가요. 가격도 하나의 이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야매로 갑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그냥입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가격이다. 여기는 떨어지죠. 그죠? 야매입니다. 글씨를 보세요. 매도는 떨어져요. 매도는 글씨가 올라가요. 글씨가 올라가죠. 매수는요. 떨어지죠. 글씨입니다. 확장은요. 올라가고요. 수축은요. 내려오죠. 회복은요. 올라가죠. 후퇴는요. 짝대기가 내려오죠. 호황은 짝대기가 어떻게 돼? 올라가고 불황은 내려오죠. 그죠? 이렇게 별로 이렇게 놀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만들었냐면 얘와 얘는 반전이 돼요. 그죠? 그럼 얘는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에서 매도로 바뀐다고 하셔야 되고요. 얘는 올라갔다 떨어져요. 그럼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여긴 다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여긴 다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넘기시면은 일단은 뭐 눈도장만 좀 찍고 올게요.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138페이지로 가시면 어떤 걸 이제 배우시냐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3대 측정 지표가 아까 제가 뭐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요. 그냥 측정 지표가 어떤 게 있는지만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아까 가격도 측정 지표에 안 들어갑니까? 가격도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냥 우리 가볍게 이제 들어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수량이라는 자체는 수량은 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수요량만 있어요? 공급량도 있어요? 공급량도 있죠. 그죠? 그래서 수요량도 있고 공급량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요량을 우리가 소비량이라고 합니다. 소비량을 갖고 따지는 게 거래량이에요. 무슨 양이다? 거래량. 거래가 잘 된다는 게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거래량을 따진다는 얘기는 거래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 지표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공급량은 자, 우리가 생산량이죠. 그럼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건축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양? 건축량. 그럼 건축의 양. 그럼 건축의 양이라는 것은 수요 지표입니까? 공급 지표입니까? 공급 지표죠. 그죠? 그래서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가격도 안 올라줘야 돼요. 가격도 올라줘야 돼. 올라줘야 되죠. 그죠? 이게 3대 지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택지를 분양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택지를 분양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건축을 허가하고 착공한다, 완공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공급에 대한 지표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체크만 하세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은 그 밑에 파란 색깔을 보시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측정하는 거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만 좋아야 돼요.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공급 지표는 자, 밑줄 쳐보세요. 건축 허가 면적, 건축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런 것들 건축량은 수요 지표예요, 공급 지표예요. 공급이죠. 특히 밑에 건축 허가 면적은 경기 선행 지표라고 되어 있죠. 선행은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기가 좋을 걸 예측하는 또 허가 면적은 또 선행에 대한 지표로 들어간다. 그냥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오른쪽 수요 지표로 갑니다. 수요 지표는 거래량이라는 게 있죠. 찾았나요? 거래량이 가장 대표적인 수요 지표입니다. 공실 공고라든지 택지 분양시도 수요 지표인데 거래량이고, 자, 가격은 보조 지표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다른 게 또 우리가 올라도 얘가 또 같이 오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보조 지표로 사용하고요. 자, 파란 색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반드시 좋다고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투기가 발생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계속적이에요? 일시적으로 상승한 거예요? 실수요예요? 좀 가수요예요? 정상 가격이 아니라 거품 가격이죠. 그럼 투기 가격은 나중에 확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3번의 가격은 앞에 그냥 지표라고 했어요. 보조 지표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 지표. 그래서 다른 이 실물 변수를 따지기 위한 보조 지표라는 것은 공급만 늘어나야 돼요. 수요만 늘어나야 돼요. 가격도 올라줘야 돼요. 올라줘야 되죠. 그렇게만 체크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거래량과 우리가 건축의 착공량 정도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최근에 나왔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조금 제가 좀 강의할 테니까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거는 따라해 보세요. 3기억. 자, 건축량, 거래량, 가격은 다 기억이 들어가죠. 3대 지표 3기억에다 보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상향시장은 건축의 양이 안 늘어나겠어요? 건축의 양이 늘어나겠어요?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맞나요? 허가시청 건수가 늘어나고, 자, 거래량도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가격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하향에서는 그냥입니까? 건축 허가시청 건수가 줄어듭니까? 거래량도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가격도 줄어드는 같이 움직이는 지표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아까 다시 오셔서 제가 페이지 이제 133페이지 가셔서 제가 요걸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유인을 하겠는데요. 얘네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했던 그 시대로 오는 게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가 있어요. 반대 지표가. 반대 지표가 뭐냐면 자, 금리입니다. 자, 상향시장은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공급과 수요가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수요공급에서 금리가 높아야 돼요? 금리가 인하해야 돼요? 인하해야지 돈을 많이 빌리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금리를 많이 빌려야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는 반대로 여기는 금리가 낮아집니다. 금리가 인하돼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금리가. 그죠? 근데 자, 이 하향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돈 빌리기가 어렵죠. 그죠? 그럼 건축량,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금리가 상승한다는 반대 지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사무실이 비어 있는 게 공실률이고요. 집이 비어 있는 게 공가율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향시장은 어떻죠? 자, 보세요. 상향시장 이따 다 해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상향시장은 내놓기만 하면 팔리죠. 그럼 공실공가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죠. 근데 하향시장은 잘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공실공가가 반대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제가 감정평가도 강의하는데 이게 나와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 과거의 사례 가격이 나옵니다. 과거의 사례 가격. 과거의 사례 가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과거에 거래 사례가 있으면 이 사례 가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 전에 20억으로 거래됐대요. 그죠? 그럼 우리가 평가사가 이 대상 물건을 평가했을 때 대상 가격을 그냥이요. 이걸 기준을 잡아요. 기준이죠. 근데 이게 그냥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예요. 그래서 평가 방식에 비교 방식에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상향시장은 지금 20억보다 낮을까요? 계속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고 현재 시점의 가격이고 이게 과거의 가격이에요. 그죠? 그럼 20억이라는 것은 상향시장은 나한테 그냥입니까? 하한선이 됩니까? 하한가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은 나한테 무슨 가가 돼요? 하한가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하향시장은 그냥입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내 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는 나한테 어떤 선이 됩니까? 상한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자, 가리고 제가 얘기할게요. 저 보세요. 상향시장은 건축의 양이 안 늘어나요? 건축의 양이 늘어나요. 거래량도, 금리도, 금리는 낮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대 지표에서 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속지 말아야 돼 갈게요. 그럼 상향시장은 가격도 올라죠. 건축량도, 거래량도, 공실률도 낮아지죠. 여기서 낸다니까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금리는 어떻게 될까? 낮아져요. 그러면 요 반대 지표를 시험 문제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얘네들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야매입니다.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손을. 요게 아까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죠. 그죠? 자, 그러면 상향시장은 매수예요? 매도예요? 매도죠. 자,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상향시장은 그냥이요. 건축량도 늘어나요. 거래량도, 가격도, 금리는요. 공실은요. 반대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그냥이요. 과거예요. 과거죠. 그럼 상향시장은 과거는 나한테 무슨 선이 된다? 하한선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같이 움직입니다. 자, 가격이 떨어지니까 누구 증시죠? 매수자. 자, 건축량도 줄고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줄고 금리는 높아져요. 반대죠, 반대. 그죠? 공실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고 요거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나 집에 가서나 이렇게 하시지 시험장 가서 이러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 막 이러니까 장애인은 저쪽으로 가서 큰일 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게 키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출제원이라면
지금까지 출제됐던 건요. 다 밑에 파트에서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같이 움직이는 건 그냥입니까?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럼 자, 이제 속지 마세요. 절 보세요. 상향시장은 어떻게 돼요? 건축의 허가 신청 건수는? 금리는? 완성네. 여우가 되셨어요. 그죠? 공실률은 따라지죠. 그죠? 거래량은 늘어나요. 가격도 늘어나요. 근데 과거의 사례가격은 하한가가 되는 거죠. 시험들. 그래서 제가 펜을 드시고 하라는 것만 하는데요. 일단 133페이지 가시면 여기에 133페이지에 파란 색깔로 표현된 게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문제를 풀지만 주택 거래량이 지난 2월에 그냥입니까? 저점을 찍었습니까? 회복을 했죠. 자, 이건 계절적이에요? 순환적이에요? 순환적이죠. 순환적이라고 한번 보세요. 이때 순환적이라는 걸 이따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펜을 들으셔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회복 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자, 회복은요. 니은번. 자, 보세요. 자, 회복 시장은 자, 일로 와보세요. 저 금리는 높습니까? 금리가 낮습니다. 낮아요. 돈 빌리기 쉬우니까. 그럼 니은에 보시면 정책 금리는 인하된다는 게 있으니까 금리 인하다 박스 치세요. 쳤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갑니다. 자, 회복 시장은 올라가니까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그럼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죠. 그래서 니은. 그럼 회복은 누구에서 누구로 바뀐다? 매도에서 자, 우리가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죠.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바뀐다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자, 회복은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의 사례 가격은 그냥입니까? 하한선이 됩니까? 하한선이 됐죠. 자, 일로 와보세요. 회복과 후퇴는 기준 가격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은 반전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한가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기준이 선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기준가가 붙을 수 있고 안 붙을 수 있습니다. 기준가가 되거나 하한가가 된다. 자, 아까 제가 전국적, 광역적으로 시작되어 지역적, 개별적이에요. 회복은 지역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읍번 갑니다. 자, 일로 와보세요. 회복은요, 반대로 공실은 어떻게 될까? 공실은 늘어나요? 공실 공가는 점점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래서 비읍번까지 체크하시고요. 상향 갑니다. 자, 상향은요, 자, 우리가 얻었습니까? 동그라미 디귿번을 거시면 올라가니까 매수예요? 매도자 중심이에요? 자, 리을. 상향시장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가격이 상한선이 돼요? 하한선이 돼요? 하한선이 됐죠. 맞나요? 그 다음에 비읍. 자, 어떻습니까? 상향은 공실이 있어요? 공실이 거의 없어요? 공실이 줄어들죠. 그죠? 물결만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축 국면 갑니다. 수축은 떨어지는 거죠. 후퇴 갑니다. 자, 후퇴는 자, 떨어지고 있으니까 니은에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금리는 상당히 낮아요.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높죠. 그 다음에 디귿번 가시면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그냥입니까? 상한선이 됩니까? 상한선이 되죠. 이쪽으로 봤을 땐 기준가가 되겠죠. 그죠? 이것만 체크를 하시고요. 리을에 가시면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매도에서 누구로? 매수로. 비읍번 갑니다. 비읍번에 자, 수축은 떨어지니까 경기가 안 좋죠. 그러면 오히려 공실 공간은 점차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고 두 번째 금리도 어떻게 된다? 상승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하향시장 갑니다. 하향시장 디귿번만 보십시오. 자, 하향시장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무슨 선이 되나요? 상한선이 되죠. 그쵸? 리을 매도자 중심이에요? 매수자 중심이에요? 매수자 중심.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비읍. 하향시장은 돈 빌리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리가 이제 인상을 한다라는 건데 참고를 하시고 자, 빨리 기출 파헤치기 5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5번을. 5번이 틀렸거든요. 다음 주에도 풀겠지만 5번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출문제 파헤치기 틀린 거 5번.
자, 여러분들 도와드릴게요. 후퇴 국면은 그냥입니까? 짝대기가 내려갑니까? 매도예요, 매수자 시장이에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죠? 근데 과거의 사례 가격은 후퇴는 떨어지고 있죠. 그럼 기준가라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그냥입니까? 상한이 됩니까? 상한이 돼요. 이게 시험자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절 믿으시면 요 반대 지표가 시험자랑.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시장은 뭐 우리가 26회 때 이 4개의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다라고만 나왔는데요. 자, 요번 과정도 해드릴게요. 안정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자, 이게 순환을 합니다. 순환 국면이 4개의 국면이라면 안정시장은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특수국면이에요. 특수국면. 자, 그래서 이걸 안정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안정이 됐다는 건 뭐냐면 가격이요 굉장히 안정이 되고 가벼운 상승을 해요. 불황에 강한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안정시장은 어떤 거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 경기가 안 좋더라도 종로나 강남이나 이 어떻습니까? 명동을 가면 사람들이 그냥입니까? 바글바글 합니까? 불황을 안 타요. 그렇죠? 그건 어떤 국면이 아니라 부동산 고유의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황에 강한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심지 점포, 위치가 우수한 도심 점포는 불황에 잘 안 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왜 여러분들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이 자, 만약에 아파트 내 역세권에 있어요. 24평 아파트 2억. 그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는 잘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이런 게 안정시장이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볼게요. 자, 밑줄 쳐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부동산 경기에만 고려된다고 나와 있죠. 부동산 시장에서만 고려되는 시장이에요. 특정 형태고요. 불황이 약합니까? 불황이 강합니까? 강하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역세권의 주거용 소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상업용 위치가 우수한 점포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여 반응하지 않는 시장이며 안정시장은 경기 순환의 모든 국면에 존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죠? 모든 국면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안정시장은 이 부동산 유효 수요라는 거 아까 기억나시나요? 구매력을 수반하는. 자, 그럼 이건 투기 수요입니까? 실수요입니까? 왜 그러냐면 진폭이 안 크다 보니까 평상시 꾸준히 거래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폭이 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실수요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가벼운 상승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3번이 나옵니다. 3번에다 별표를 쳐놔보세요. 쳤나요? 자, 무슨 말이냐. 과거의 사례는 현재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 평가사가 봤을 때, 자, 아까 상향과 하향은 그냥입니까? 굉장히 폭이 큽니까? 폭이 크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간 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과거가 상한선인지 하한선인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과거 사례 가격이 안정시장이라는 이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요. 자, 변화폭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그럼 1년 전에 2억이면 지금도 2억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감정평가하기 가장 좋다는 얘기죠. 그냥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기준입니까? 상한, 하한이라는 게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꾸준하니까 기준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사가 평가할 때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가시면 큰 폭으로 부동산 경기가 확장이 될 때,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안정시장은 그냥입니까? 불황에는 강합니까? 근데 호황은요, 호황은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황에는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폭으로 부동산 가격이 확장이 될 때는 안정시장에 속한 부동산, 여타 부동산에 비해 투자 수익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남들 올라갈 때 올라가지만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안정시장은 최근에 출제가 잘 안 됐어요. 그죠? 그냥 작년엔 이 4개 국면과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 4개 국면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갈게요.
여러분들이 출제원이라면요. 같이 움직이는 걸 내겠어요? 반대되는 걸 내겠어요? 반대되는 걸 내겠죠. 왜냐하면요. 출제원들은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갈게요. 이제 안 속으실 것 같아요. 상향시장은요. 그냥입니까?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늘어납니까? 가격도요. 금리는요. 어유 고맙습니다. 떨어집니다. 공실은요. 떨어지죠. 그죠? 가격 그냥 가격은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요. 하한선이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신다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럼 여기를 연결시켜서 어디를 이제 보여드리냐면요. 아까 제가 안 해줬던 게 13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32페이지로 가시면 130페이지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가 몇 개 쳐 있죠? 3개 쳐 있습니다. 찾았죠? 그죠? 그죠? 왜 그러냐면요. 출제원들이 이제 여기를 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그다음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이에요. 순환 국면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순환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은 두 가지예요. 순환적 변동과 비순환적 변동을 나눕니다. 이게 비순환적 변동입니다. 이게 다른 형태입니다. 다른 형태. 지금 다른 형태라는 건 비순환적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다른 형태는 순환이에요. 비순환적이에요. 순환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순환을 한다는 것은 계속적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계속적 규칙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 순서도 나옵니다. 상향 다음에 하향이 옵니까? 후퇴가 옵니까? 후퇴가 와요. 하향으로 오면 안 돼요. 자, 이걸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러분들이 의뢰인이 와갖고 투자의 적기는 정점에 하는 게 나아요? 저점에 하는 게 나아요? 그럼 어디를 찍어줘야 돼요? 저점입니다. 정점은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하거든요. 그죠? 그럼 상향은 투자의 적기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저점은 그냥입니까?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까? 회복이 투자의 적점이 될 수도 있고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모의고사에 저점을 찍어도 그냥입니까?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점은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하니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상향 다음에 바로 하향이 와요? 후퇴가 와요? 후퇴가 오죠. 그래서 상향 다음에 후퇴가 오고 그 다음에 하향이 오고 그 다음에 회복이 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안정시장은 순환한다 그랬어요? 순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모든 국면에 걸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순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입을 여시고요. 따라보세요. 상후하해. 상후하해. 만약에 시험 문제가 상하후해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순서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죠? 그럼 다시 입을 여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화이팅. 다시 어떻게? 상후하해. 다시 한번 상후하해. 제가 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은근슬쩍 마약이기 때문에 집에 가면 암기하게 돼요. 이상하게. 그죠? 다시 한번 상후하해. 순환을 합니다. 근데 좌측에 보시면은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계절적이라는 게 있나요? 자, 지금 제가 다른 형태는 순환적이라고 적어놓았어요. 비순환적이라고 적어놨어요. 비순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순환하는 변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 오른쪽에 왜 파란 색깔에 저점을 찍고 회복을 한다 그랬죠. 그건 순환입니다. 더 문제 풀겠지만. 자, 그러면 그냥이에요. 계절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계절이라는 게 있나요? 일단 문제 오른쪽 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풀 거예요. 계절적으로 옵니다. 계절적은 1년 단위로 와요. 갑니다. 자, 지금 계절적 몇 년 단위로 온다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을 체크하세요. 자, 신학기 학군 부근의 주거지의 주택 수요, 전세 수요가 늘어났다는 건 그냥입니까? 신학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절이고요. 방학은 대학교에 원룸에 공실이 생길 수도 있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것도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해마다 겨울철은 이따가 12월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12월은 안 추워요? 추워요. 그러면 건축을 안 해요. 잠깐 쉬어요. 그럼 건축 허가 면적이 허가량이 늘어난다, 감소한다.
그냥이다 겨울철이라서 그렇다. 그냥이다 계절이다. 봄은 따뜻하다. 건축허가 면적이 늘어난다. 이런 거 나오면 계절적 찍자. 그죠? 근데 추세적이라는 건 장기적이에요. 트렌드거든요. 장기적 또는 추세적. 장기적으로 그렇게 경기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속적, 계속적 밑줄. 좋아지거나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변동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도에 100%씩 증가해서 또 감소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다가 경제 성장으로 건축허가이 그냥입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합니까? 그죠? 그래서 지속적, 계속적이 나오면 추세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 계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경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 장기적으로 경기 방향이 경제 규모가 장기적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작위적에다가 별표 쳐놓으십시오. 무작위적이 가장 중요한데, 무작위적은 자 우발적이라는 건 랜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랜덤으로 고른다, 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발적.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고, 어떤 단어가 중요하면 예상하지 못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상해요, 예상치 못해요. 자, 예기치 못한다는 겁니다. 자, 계절도 예처럼 순환을 하진 않지만 비순환적이지만 예측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절이 그냥이에요, 겨울이에요. 겨울 다음에 뭐가? 봄. 제가 어려운 거 얘기해요. 봄 다음에 뭐가 와요? 여름. 여름 다음에 뭐가 와요? 가을 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예측이 가능하네요. 근데 얘는 예기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먼저 자, 우리가 지진이나 홍수, 자연재해는 예측하기가 쉽습니까? 예측이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들은 건데, 내가 부동산 박사인데 건축학과 박사 애들이나 그런 애들, 건축활동 애들은 지진이 나길 원해요. 너무 나면 지도 뒤지니까 안 되고, 조금만 지진이 나면요 건축을 재건축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건축활동이 활발해집니까? 그때는 이제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얘기해 보세요. 지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측을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 자, 831 정책, 331 정책 예전 막 쓰니까 막 거래수가 막 떨어지고 그랬죠. 그럼 정책은 예측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기 중개업을 하시다가 지금 어떤 정책을 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갑자기 3월 달에 어떤 정책 확 써버리면 냉각된다는 얘기죠. 예측이 힘든 거야. 이해하셨죠? 그죠? 이런 게 나오면 무작위적이 찍으셔야 됩니다. 자, 정보의 급자 갈게요. 무작위적은 중요하게 다 읽어볼게요. 예상해요, 예상치 못해요.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불규칙. 그래서 지진, 홍수, 해일 같은 자연재해입니다. 전염병.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의 경기 변동이나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발생하는 경기 변동. 그래서 정부의 급작스러운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별표죠.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331, 831 정책 막 쓰다 보니까 막 매수가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급작스러운 부동산 대책의 경기 변동이나 갑자기 허가 면적이 늘어나거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겨울이 되면 주택거래량이 줄어드는데 2015년 겨울에 주택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은 또 우발적 불규칙이 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요, 오른쪽 기출 파헤치기 별표 쳐놓으서 풀어보세요. 제가 1분 드릴게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걸 풀어야 이 다른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자, 지금 자 따라해보세요.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자, 그러면 순환을 빼고 다른 비순환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계절을 찾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계절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대학가의 방학이라든지 몇 월 몇 월을 찾으면 되는데요. 월이 나온 게 3번하고 5번에 있어요. 찾았죠, 그죠? 근데 3번을 보세요. 자, 여기는 해볼게요. 건축 허가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그냥입니까? 5월에 정점입니까? 정점 다음에 그냥의 후퇴가 왔어요. 절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정점 다음에 후퇴가 왔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그냥이요. 순환적 변동이에요. 순환적 변동. 적어 놓으세요. 무슨 적 변동이다? 순환적. 밑에 적혀져 있네. 찾았죠, 그죠? 그러면 5번이 매년 12월이라는 게 있죠. 의심을 해봐야죠. 12월은 겨울철이죠. 안 추워, 추워. 그럼 건축 허량이 다른 달에 비해 줄었다는 건 계절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비교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다시 갈게요. 3번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이팅 뭐예요? 순환. 5번은 계절. 그러면 1, 2번을 묶어 보세요. 1, 2번이 불규칙입니다. 우발적. 그죠? 그러니까 1, 2번은 뭐냐면 가격 거품으로 건축원의 급격히 증가했다는 건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규칙입니까? 불규칙입니까? 우발적인 상황이에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정부의 규제 완화라는 게 있나요? 정부의 정책도 예측하기 힘들죠. 그럼 1, 2번이 불규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장기적이에요. 장기적은요, 지속적, 계속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경제성장으로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경기 방향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잘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갈게. 1, 2번은 뭐야? 밑에 해설 봐도 돼요. 불규칙, 우발적. 3번은 순환적. 4번은 추세적. 5번은 계절. 자, 이거를 여러분들 가장 FM이에요. 이게 이 순환적과 다른 형태 나오는 이 문제가 FM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아서 여러분들이 137페이지 오늘 했던 거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밑에 기출문제 파헤치기 있죠? 요거 시간 드릴 테니까 1분 동안 풀어보세요. 시험장입니다. 지금 답 가리고. 이런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오지선다를 푸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가 틀린 지문이 있어요. 자, 도와드려 볼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틀린 거. 좀 전에 여러분들 자 얘기해 보세요. 경기 변동들 어떻게 했어요? 불러보세요. 입으로. 순환, 추세, 계절, 문자기 정확하죠. 자, 부동산 경기도 부동산 시장 일반 경기처럼 상승하고 하강하죠. 자, 3번에 어떤 단어가 들었는데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쓰리불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뭐죠? 불규칙입니다.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불규칙입니다. 규칙적이지 못해요. 이해하셨죠? 그럼 규칙이 맞아요? 불규칙이 맞아요? 불규칙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상하해라는 거 기억나시죠? 상향이 호황이에요, 호황. 그러면, 그죠? 불황이 하향이에요. 그러면 상하해 순서가 맞죠? 이게 틀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면적이라든지 이건 건축량과 관련되고 미분양 같은 거는 물량은 경기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지문이 틀린 지문은 아닐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그 페이지 140페이지 가시면 제가 거미집은 3, 4월 달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26회 때 안 나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기 변동 파트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너무 시간을 드리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장 파트를 할 건데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시면은 꼭 문제를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풀었던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갑니다. 자, 우리 부동산 아까 풀었을 때 그냥입니까? 순환을 합니까? 자, 근데 어떻게 입을 여세요? 순환만 있어요? 계절적도 있어요. 추세, 우발적 기억하시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집에 가서 아까 제가 이거 기억하십니까? 자, 이건 글씨가 그냥입니까? 다 올라갑니까? 얘는요, 내려갑니다. 맞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이 경기 측정 지표입니까? 지표요. 같이 움직여요. 근데 반대 지표는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기 때문에 반대 지표를 여러분이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이제는 안 틀릴 거예요.
가릴게요. 상향시장은 그냥이요.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늘어나요. 거래량도. 금리는. 아유 안 속네. 잘하셨네. 공시를요. 내려가죠. 그냥 가격은요. 과거의 가격은 하한선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한 문제 정도 맞춰요. 지금 제 틀 안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꼭 와서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기출문제가 21문제예요. 21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OX 문제는 기출문제를 낸 이유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이번 1, 2월 달에 안 잡습니다. 3, 4월 달에 잡고요. 제가 계산도 야매를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그 기출문제가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규칙입니까? 불규칙입니까? 불규칙. 기억나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딱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